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 그 하나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러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지난주에 하위권 팀이랑 붙는다고 괜시리 설레발을 쳤던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반타작했고요. 둘 다 못 맞췄습니다. 그래도 뭐 반타작은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점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거라는 예상은 저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죠. 사실 주중 경기 때는 그래도 위닝 시리즈로 좀 갈 줄 알았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많았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터져가지고 치열한 경기를 보여준 반면에 화요일 목요일 경기는 타자들이 중요할 때 못 치고 이러다 보니까 뒷심이 부족해서 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해지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원인인지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요일 수요일도 그렇지만 목요일 경기 때 이태양 선수가 등판해서 조금 수비가 받쳐줬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외야 쪽에서 좀 수비 실책이 계속 나왔어요. 감독이 또 중견수 호행을 기용했는데 그 카드가 또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금지어로 돼 있는 그분이 없으면 뭐 호잉을 중견수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 호잉의 행보로 봐서는 그 카드도 그렇게 썩 매력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사실 중견수 정근호가 실패하면서 타격까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2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중견수 호잉을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수비를 좀 못하고 타격도 그때는 좀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센터라인이 다 무너진 팀이 돼버렸죠. 지난 시즌하고는 달리 센터라인이 무너진 팀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척추가 무너진 거죠. 척추가 무너진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듯이 센터라인이 무너진 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팀 운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중견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도 부상이 많고, 그리고 유격수 자리에 들어갈, 뭐 지금 오선진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백업으로 들어갈 선수들이, 오선진과 경쟁해야 될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좀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았나. 작년엔 그래도 금지호 선수와 뭐 하주석 선수가 최재훈과 함께 센터라인을 잘 지켜줬다면, 올해는 최재훈 빼고는 부상으로 이탈한, 그리고 다른 뭐 문제로 이탈한 그런 시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같은 모습은 좀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팬들이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 곧 강경학 선수가 복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부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결국 또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루수와 유격수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백업을 어떤 선수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1군에서 어떤 선수가 기용되느냐가 크게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군에서도 사실 내야 키스톤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정식 내야 키스톤을 보던 선수들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산에 갔다 왔을 때도 이루수가 김태현이 보고 있을 정도로 사실 내야 지금 선수들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 이 신인 선수들이 치고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한용덕 감독이 오늘 인터뷰를 했죠. 올릴 선수가 없다. 전임 감독이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 이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아무래도 2군에서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 또 그런 거고, 2군 기록만 봐도 내야수뿐만 아니라 외야수들 자체도 올릴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웃긴 건 2군에서 지금 북부리그 1위 하고 있어요. 투수가 잘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중 경기에서 좀 잘했던 점을 꼽자면, 타자들이 한 경기는 터져줬다, 집중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디어 정우람이 1세이브를 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성열 선수를 처음으로 외야수 기용을 했어요. 우익수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용덕 감독이 이성열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도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전 중견수가 제대로 된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좌우 코너 외야수들도 이제 흔들리는 수비를 보여주고, 확실히 작년보다 호잉이 수비에서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그렇고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수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견수 자리 그 금지호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호흡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연패는 안 당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1승 2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연패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만 감안을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하지만 이겨서 위닝 시리즈로 가야 되는 이 시리즈를 루징 시리즈로 갔다는 거는 팀에 있어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시리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말 3연전,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 삼성과의 3연전은 참 이게 2승 1패를 했지만 굉장히 대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경기를 깔끔하게 이겨줘서 기분 좋게 위닝 시리즈인가 했는데, 일요일 경기가 노히트 노런을 당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좀 우울해요. 역시 일요일 경기를 지면은 그 한 주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뭐 그래도 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 게, 대체 선발로 활용했던 김범수와 장민재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김범수 선수가 초반에 실점을 하면서 조금 흔들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닝은 먹어주는 바람에 타자들이 또 힘을 내서 뒷심을 발휘해서 역전을 하는 경우가 됐거든요. 대체 선발로 나온 경우인데 그래도 김범수 선수가 자신감이 좀 있었는지 피하지 않고 승부하는 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장민재가 초반에 4실점을 하면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5이닝까지 먹어줬어요. 제가 직관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이래놓고 또 5회까지는 버틸 거라고. 그 예상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선발들은 그냥 이렇게 이닝만 먹어준다면 불펜에서도 좀 더 힘을 내고 이럴 수 있는데 선발이 너무 일찍 무너지면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5회까지도 사실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5회까지 먹어준 김범수와 장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근데 반면 서폴드가 본인 역할을 못한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들이 연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박주홍 선수 같은 경우는 5번이나 등판했고 주중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4연투를 했고요. 문동욱, 김경태, 김종수 선수는 또 3연투를 했고 박상현 선수도 3연투를 한 다음에 하루 쉬고 일요일 경기까지 등판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불펜진 가바가 조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급하게 끌기 위해서는 뭐 2군에서 올리는 방법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군으로 내려간 송은범이나 2군에서 몸 만들고 있는 송창식이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까. 송창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속도 올라왔다고 하고 송은범도 뭐 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이 둘은 조만간에 1군에서 다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김범수나 장민재 같은 불펜에서 길게 던지던 선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선발로 가 있기 때문에 불펜에서 딱히 길게 던져줄 만한 선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요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도 송은범이나 송창식이 빨리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현재 불펜진을 보면은 많은 이닝을 소화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송진우 코치가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투구수를 좀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닝이 안 되더라도 자꾸 이닝 쪼개기가 나와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송진우 코치나 한용덕 감독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게시판이 시끌시끌할 거예요. 불펜 선수들 이제 연투 문제로. 그래도 이게 계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될 건지 그걸 좀 지켜본 다음에 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까시는 마시고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갈 기회는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칭찬을 해야 될 걸 좀 찾아보면 위닝 시리즈니까 그래도 칭찬은 해야지. 찾아보면은 타자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을 땐 집중력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이닝에 8점을 뽑으면서 좀 시원한 맛을 보여줬거든요. 타자 쪽에서는 좀 타선이 잘 치고 있는데 뭔가 득점 날 땐 나고 안 날 때는 안 나고 이게 좀 너무 도깨비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 그냥. 그래서 내가 진 경기는 웬간하면 리뷰하고 싶지가 않고 리뷰하고 싶은 경기는 그래도 이긴 경기. 근데 위닝 시리즈인데도 뭔가 어제 그렇게 지니까 리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는 이겨야 돼. 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못 이기면 일단 팬들은 기분이 나빠. 그래도 하나이글스가 이번 주 6경기를 통해서 얻은 건 그래도 해결해야 될 숙제를 확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는 다 끝났으니까 6주차 프리뷰를 한번 가보는데 이번 주는 주중에 대전에서 롯데랑 붙고 주말에 창원에서 NC랑 붙죠. 그쵸. 먼저 화수목 경기를 보면은 우리는 체드벨, 이태양, 김범수 선수가 등판하고요. 롯데는 레일리, 김원중, 톤슨이 등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장민재, 서폴드, 체드벨이 등판하고 NC는 김영규, 박진우, 버틀러 선수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이 NC가 지금 현재 3위인 팀이고 우리랑 롯데가 공동 6위인 팀이에요. 결국에 이번 주는 예측이고 뭐고 이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어금니 꽉 깨물고 가야 돼. 그냥 그쵸. 물어 뜯으러. NC 같은 경우는 저희랑 지금 3게임 차이 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힘을 못 낸다면 조금 하위권으로 쭉 떨어질 예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여지없이 중요하다. 뭐 안중요한 주가 없네. 초반이라 그래요. 네. 초반이라 그렇고 아무래도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각각 안 좋은 부분이 뚜렷한 팀 두 팀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부분이 얼마만큼 커버가 될까 그걸 보는 것도 좀 주중 3연전의 재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롯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많은 불펜 소모진이 있어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롯데를 털었던 경기처럼 경기를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롯데한테 탈탈 털렸던 것처럼 풀어갈 것이냐 그거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롯데를 털었던 것처럼 또 한 번만 털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주중 경기는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창원에 가서 NC랑 붙는데 홈개막에서 우리에게 루징 시리즈를 선물한 NC를 창원에 가서 우리가 박살을 내고 올 것인가 아니면 또 박살을 당하고 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리벤지는 항상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벤지는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팀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다. 지금 상대 팀인 NC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이 좀 어느 정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 NC전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우리 팬들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 새끼들아. 아우 씨.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창원에 가서 털리든지 말든지 우린 신경을 안 쓸게. 대신 이기고만 와. 욕 안 할 테니까 이기고만 와. 좀 시원하게. 아니, 안 시원해도 돼. 안 시원해도 돼. 그냥 이겨. 질질 싸다가 마지막에 그냥 갱신이 이기든 뭐 어떻게 타선 안 터져도 좋으니까 이기기만 해줘. 그래도 작년엔 타선이 답답해도 이기긴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지는 것도 습관이 되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기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팬들의 입장인데, 아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래 내 컨셉이 이게 아닌데 어쨌든 뭐 얘들이 이기든 지든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팬들 입장을 대변하자면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사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겼으면 이겼나 보다, 졌으면 졌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죠?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아 자꾸 그렇다고 뭐 시청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중요한 건 창원에 가서 우리가 많이 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털고 올 수도 있는 건데, 남의 집에 가서는 남의 집 잔치에서는 항상 땡판을 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고 부진하고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이겨내면 뭐 꼴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대처가 자꾸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감독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이 감독들이나 코칭 스텝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번 주부터 수습을 해서 잘 추스리고 팀이 잘 추스려져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몇 승 몇 패? 그래도 좀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4승 2패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4승 2패. 저는 이번 주도 왠지 그냥 또 3승 3패 할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4승 2패, 저도 4승 2패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2019 시즌 5주차 리뷰와 6주차 프리뷰를 마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안 좋은 점이나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주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